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헤매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에 묶여 분노와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치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슴 시린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용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라는 단어에 오해를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용서가 마치 상대방의 잘못을 잊거나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보다는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분노와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용서를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분노와 증오는 마치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르지만 용서를 통해 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병세가 호전되며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찾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물론 용서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아픔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용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천천히 용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욱 깊고 복잡합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관계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처를 준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오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존중과 보살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제 다 잊어라, 과거에서 벗어나, 와 같은 말을 듣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피해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리며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물론 이는 가해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피해자 또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상처 치유의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 즉 자기 대화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짓밟고 비난하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치유의 길을 방해합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와 같은 생각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대신 자신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의식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와 같은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며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으세요.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 현재 순간에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연습을 하세요. 현재에 충실하며 작은 성취와 기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휩쓸려 현재를 놓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감정을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때로는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에 매몰되어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마치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이 과정은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때로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이 의외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인식을 흐리게 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떠올려보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통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처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치유 방법입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같은 심각한 마음의 상처에는 EMDR, 아이 무브먼트, DESENSITIGATION, 언드리프로세싱이라는 치료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MDR은 안구 운동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감소시키고 트라우마 기억을 재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안구 운동 치료가 아니라 여러 정신 치료법이 통합된 구조화된 치료 방법으로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 아래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치유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상담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때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심리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상처의 근원을 탐색하며 건강한 코핑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여정은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치유의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마법은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와 공감을 보여줄 때 그 에너지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치유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슴 시린 아픔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용서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부서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고 새로운 지혜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평화로운 삶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한 상처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떤 방식으로 치유해 나가는지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너무 커서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는 상처 치유에 있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개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를 준 행위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즉,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명확히 인지하되 그 행동으로 인해 내가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멈추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얽매던 분노와 원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길입니다. 이러한 자기 해방적인 용서는 때로는 상처를 준 사람 자체를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줍니다. 상처를 주는 관계 속에서 가해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은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감 있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깊이와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감정을 경청하고 그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에게 그만 힘들어해, 잊어버려와 같은 조언은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네가 얼마나 힘들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줘. 와 같이 피해자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섬세하고 사려 깊은 태도만이 피해자가 상처를 안전하게 드러내고 치유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피해자의 회복은 가해자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지지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자기 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자신과 대화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행동, 나아가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마치 마음속에 독을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와 같은 생각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고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괜찮아.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잠재의식 속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각인되어 실제로 우리의 태도와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기 대화는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아름다운 꽃을 심듯이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의 순간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거나 미래의 불안에 매달려 있다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의 mindfulness는 현재에 집중하는 훌륭한 방법들입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오감을 통해 주변의 소리, 냄새, 촉감을 느껴보세요. 식사를 할 때도 음식의 맛과 향, 질감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들은 우리의 의식을 현재로 끌어와 불필요한 과거의 잡념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상처로부터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치유 과정입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은 우리의 감정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내면에 쌓아두어 언젠가 폭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나 분노가 올라올 때 지금 나는 슬프구나, 화가 나는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배가 불편하거나 어깨가 뭉치는 등 신체적 반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감정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감정 또한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이 사라지도록 허락하는 이 과정은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최악의 상황 상상하기와 중요한 질문 던지기입니다. 감정적으로 동요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사고는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의식적으로 가장 나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나름의 대처 방안을 미리 세워보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나면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막연한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이 상처가 나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감정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자기 탐색의 과정은 우리가 상처를 단순히 고통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전문적인 치료법인 EMDR은 특히 외상기억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치료법은 단순히 안구 운동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련된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는 과거의 트라우마 기억을 떠올리고 동시에 특정한 방향으로 눈을 움직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두드리는 등의 양측성 자극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트라우마 기억을 재처리하여 부정적인 감정 강도를 낮추고 긍정적인 신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MDR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어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PTSD, 공황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적용될 수 있으며 많은 이들이 EMDR을 통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는 반드시 EMDR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받아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던 깊은 상처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비로소 빛을 보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상담실은 판단 없이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상담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때로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통찰을 제공해줍니다. 상담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고 상처의 기원을 탐색하며 건강한 대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치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풀어내듯이 상담은 우리의 마음속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상담사와의 꾸준한 상담은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처 치유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회복력을 신뢰하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여정에서 우리 자신만을 돌보는 것을 넘어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와 공감은 우리 마음의 치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마음의 상처는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을 되찾고 아픔을 넘어선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